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디어 언론위원회 이강욱 변호사, 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평가원님, 국회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됐고, 또 최근에는 검찰에서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 지난 한 주 국내외 뉴스가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금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저는 지난 주말에 국제 외교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연말에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에 대한 기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들, 이런 거에 대한 뉴스를 좀 유심히 살펴봤고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12.16 부동산 대책,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경제 생활하고 관련된 것이고, 한국에서는 주택의 문제가 굉장히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향후에 여론이 어떻게 변해갈 건지, 또 그런 사안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유심히 YTN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총선의 해를 맞이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사안들, 또 조국 전 법무장관 기소라든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정계복귀 선언이라든가 굵직한 소식이 많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무거운 이슈들 못지않게 연말연시를 맞아서 우리 일상 속 부조리를 파고드는 그런 보도들도 눈길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슈들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제가 느낀 점을 잠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초부터 지금 국내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 한 해도 YTN 기자들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번 주 사실 잘한 뉴스로는 우리 YTN의 잘한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코너이기도 한데요. 지난 12월 27일에 방영되었던 돌발 영상 원초적 본능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 이유는 국회는 싸움으로 치열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은 그 치열한 싸움 때문에 약간 섭섭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잠깐이라도 이 돌발 영상 덕분에 웃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휴식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돌발 영상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진행되었던 그런 필리버스터 중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다룬 것이었는데요. 이번의 필리버스터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상정에 반발해서 한국당의 요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도 같이 참여하여서 결과적으로 이게 약간의 맞짱 토론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잘한 뉴스로 꼽아주신 이유는 뭔가요? 돌발 영상에서는 일단은 제목부터가 굉장히 유머와 위트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국회 현장은 고성과 야유가 쏟아지고 치열한 공간이었고, 또 국민은 국민의 민생은 완전 뒷전으로 두고 정말 새싸움만 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돌발 영상에서 보여준 에피소드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그리고 한국당의 권성동 의원으로 이어지는 그 중간에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전했는데요. 여야의 기싸움이 아주 사소하고, 그리고 좋게 보면 인간적인 차원이고요. 또 다르게 보면은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발 영상은 비틀기와 해학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인간미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잠깐 좀 즐거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잘한 뉴스에 선정이 된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한동안 저희가 불방이 되다가 한 1년 전부터 이제 부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시청자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제작진들도 부담이 좀 클 것 같아요, 센터장님. 그렇죠. 돌발 영상이 처음 탄생한 게 이제 2003년이거든요. 2008년에 이명박 정권 등장 후에 이제 그쪽 정권에서 좀 압박을 계속 너무 비판과 풍자가 강하다 이래가지고 계속 좀 고난을 겪다가 얼마 뒤에 완전히 없어졌다가 지난번 1년 전에 이제 저희 편성 개편할 때 다시 부활했어요. 그때도 이걸 좀 어떤 새로운 형식으로 바꿔볼까 하다가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전성기의 그 모습으로 다시 해보자. 그래서 음악까지 똑같이 다시 했던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서브 채널로 유튜브에서 독립을 시켰는데 불과 한 달여 만에 2만여 명 정도
이제 구독자가 생기는 등 여전히 관심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원초적 본능이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좀 근엄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화장실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이제 코미디 문법을 잘 이제 그 발굴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좀 어떤 웃음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돌발 영상 그 유튜브 채널은 저도 바로 구독을 신청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잘한 뉴스에 잘 언급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아이템 중에 좋아했던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뉴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민 데스크에서 언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잘하는 뉴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래도 돌발 영상하면 YTN의 대표 콘텐츠죠. 그래서 새해에도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예, 저는 그 이번 주 잘한 뉴스로 12월 27일 방송된 달리는 열차에서 조명 가리고 벌어진 춤판 보도를 꼽았습니다. 이번 보도는 방송 이틀 전인 크리스마스에 대전역을 출발해서 남이섬 등을 다녀온 철도공사 관광열차 주행 중에 일부 승객들이 객실에 커튼을 치고 조명을 종이로 가린 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단 춤판을 벌였고 이 바람에 다른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예, 원래 버스 안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고 기차 안에서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관광열차라고 하더라도 고성, 방가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보도에서도 잘 지적을 했고요. 또 철도공사에서 그 안전 차원에서 그 열차 내 지나친 음주 가무나 앰프 설치 이런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번 보도에서 잘 확인을 해줬습니다. 아울러 이번 보도는 그 뒤늦게 현장을 목격한 그 열차 승무원이 춤판을 중단시키긴 했는데 그 철도서고 경찰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처한 게 아니냐라는 그 지적을 했고요. 또 그 춤판을 벌인 승객들을 인솔한 여행사 측이 승객들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알았지만 그런데도 그 승객들의 요구에 편승하느라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역시 간접적으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 대전지국에서 이상곤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었는데 저도 글을 봤는데 좀 충격적이었어요. 만약에 사고로 이어지면 아무래도 버스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기차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당일에 여행 다녀오던 어떤 분이 대전으로 내려오던 도중에 이제 기차 안 상황을 좀 제보를 해주신 건데요.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내용은 더 말씀드릴 건 없고, 그 여행사의 이제 임시 열차였죠. 그 여행사 측에 좀 우리가 좀 더 흥을 좀 돋궈보자. 근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열차 사고는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 또 뭐 모든 승객이 또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춤판이 좀 벌어졌다가 승무원이 제지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철도 사법경찰대가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초동의 그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진전은 좀 없다고 하는데 철도공사는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승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앞으로 좀 여행사 사전 안내, 승객 교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예, 변호사님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예,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그 생생하게 담아서도 사회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통신 환경 아래서는 이렇게 시민들의 제보 영상을 적극적인 그 보도의 계기로 활용하는 게 그 생동감 있는 방송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그 YTN의 시청자 제보, 영상 제보 방법과 접수 뒤에 어떤 그 활용되는 체계라든가 혹시 뭔가 보상 같은 게 있다라는 그런 것도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마침 같아요.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저희 제보 방법들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여기 다운 받아놨습니다만은 저희 YTN의 그 애플리케이션 앱을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은 바로 제보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클릭할 수 있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카카오톡에 이제 YTN 채널이 있습니다. 그 길 통해서도 카카오톡 이제 영상 보내기가 아주 손쉬우니까 그걸 보내실 수가 있고. 전통적인 전화, 저희 개국 때부터 25년 전부터 있었던 02-398-8585 바로바로 번호가 있고 메일은 저희 사회부 메일인데요. social social@ytn.co.kr이 있고요. 온라인 제보는 www.ytn.co.kr PC 환경에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카카오가 좀 다운사이징이 돼요. 영상 화질이요. 긴 영상을 보낼 때는 그래서 아주 좋고
길게 보내시고 싶으시면 메일이나 PC 환경을 이용하시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제보 영상을 아카이브 팀에서 다 모아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인덱스를 해서 저희 집배신 시스템 안에 넣어놓으면은 취재, 영상, 편집 등 필요한 부서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보 보상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제보를 그 돈을 주고 사는 거는 그 저널리즘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은 이제 그 아주 좋은 제보를 해주신 분, 예를 들면은 그 4월 고성 산불 때 바로 그 발화 지점을 촬영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께는 이제 바로 감사장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또 그분도 이번에 이제 연말 YTN 시청자 대상 코너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시청자 센터에서 하는 건데요. 시청자 대상과 최우수상 두 분을 선정해가지고 상장과 상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아까 고성 산불 그분 말씀드렸는데 그분께서 고성 군수한테서도 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1년에 저희 YTN으로 들어오는 제보가 수만 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제작하는 데 많은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도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가원님 어떤 뉴스 꼽아주셨습니까? 네, 이번 주 YTN의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28일에 방송된 내용인데요. 한국 영화 3파전 가족 애니메이션도 있다라를 선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뉴스는 제가 그 영화 자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본 영화이기도 합니다. 문화부 기사는 좀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어떤 면이 좀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네, 사실은 문화부 기사가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또 찾아본 경험도 있는데요. 그 2000년대 이후에 일상인들의 삶에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문화부에서 쓰는 뉴스들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들어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도된 그 뉴스 컨텐츠 자체만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한국 영화 3편이 경쟁 중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정작 내용은 천문에 대한 소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편인 백두산과 시동에 대해서는 정보가 전혀 없어서 그 영화를 보지 못했거나 그 두 영화에 노출된 정보가 없는 시청자에게는 굉장히 낯선 뉴스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자칫하면 천문에 대한 홍보 뉴스로 인식될 위험도 있는 것 같았고요. 재평을 좀 분석적으로 이렇게 해서 시청자가 그 현재의 문화 트렌드가 어떤지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영화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영화를 볼 것인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연말에 지금 방송된 리포트였던 거죠? 28일, 네, 지난 맞습니다. 28일. 네. 제 기억으로는 영화 백두산은 개봉한 지가 좀 됐어요. 아마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다뤄졌던 것 같긴 한데 문화부에서는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백두산에 대해 그 전주에 이제 기사를 썼다고 그래요. 뭐 영화는 이제 보통 2번 정도 그 홍보 영화사에서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제작 발표회 시작할 때 우리 이런 프로그램 제작합니다, 영화 제작합니다 하는 그 제작 발표회가 있고 개봉이 이제 임박할 때쯤 되면은 언론 시사회를 이제 하죠.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보통 그 다음 주에 시사하는 이제 그러니까 개봉하는 영화들을 이제 한 3-4개씩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전주에 이제 백두산 등이 개봉을 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천문이 개봉을 했는데 그 편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새로 개봉한 영화가 좀 길게 들어간 거죠. 뭐 말씀하신 대로 문화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말 그 시청자들의 이제 욕구도 있고 우리가 또 좀 방송도 좀 재미있게 변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뭐 조만간 우리 문화부 뉴스도 잘한 뉴스에서 좀 만나 뵙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님이 꼽아주신 아쉬운 뉴스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제가 꼽은 것은 12월 26일 방송된 여전한 회식 갑질 10명 중 3명 억지 참석 보도입니다. 이번 보도는 아직도 연말연시 잦아지는 직장 회식에 직장인들이 참석을 강요받아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적지 않다는 세태를 전했고요. 또 술자리 참석과 음주, 흡연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고
심한 회식 갑질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는 제목에서부터 그 직장 10명 중 3명이 강요를 받고 억지 회식에 참석한다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내세웠습니다만 막상 이 해당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는데요. 리포트 중간에 그래픽 자막으로 출처가 직장 갑질 119라는 시민단체이고 그 수치가 2018년에 40.2%, 2019년에 30.3%라고 소개를 했을 뿐 정확한 질문 내용이나 조사 방법, 조사 기간 등은 밝히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이번 보도가 그 전형적인 연말연시 스케치성 리포트로서 좀 세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좀 뭔가 엄밀한 내용 분석이나 검증에는 좀 다소 소홀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이상에는 좀 더 정확하게 그 근거와 그 의미를 좀 밝혀줬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김대현 기자 리포트였는데 조사 결과만 지금 담은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말씀하신 대로 스케치나 그런 세태 분위기를 다 같이 넣으려다 보니까 조사 내용에 대한 좀 이 다뤄지는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사회부에서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회식 갑질 그 이제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생긴 이후에 연말연시에 과연 그러면 회식 금지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보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한 부분도 있다. 그걸 스케치성을 보여주고 이제 통계를 바친 거죠. 근데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마크로밀 엠브레인이라는 그런 회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아주 뭐 굉장히 이제 잘 구조화된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쓰다 보면은 초점이 흐려질 것 같아서 좀 축약을 했다는 건데요. 아마도 그 그래픽으로 조금 잠깐 표시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합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20년 오늘 첫 시간인데 올해는 잘한 뉴스 시간은 좀 늘어나고 아쉬운 뉴스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